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40세 이상에 대해 부스터샷 권고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긴급 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공급망 대란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도 예년과 같은 대규모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접경 남서부 국경에서 1년 동안 국경 순찰대에 붙잡힌 불법 입국자가 17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미만 성인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40세 이상에 대해 부스터샷 권고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 방송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식품의약국이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화이자와 모더나를 두 차례 다 맞은 뒤 6개월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4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미만 성인 가운데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총 1,068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672만 8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4.6%에 해당합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구성원 다수도 부스터샷 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팔먼 아이오와대 교수는 낮은 연령대에선 중병률이 끔찍히 높은 수준이 아닌 만큼 부스터샷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지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모든 논거를 듣고 이제는 좀 더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연구진은 지난주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에 부스터샷이 40세 이상 성인의 중병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자문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부스터샷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긴급 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 6월에서 9월 연구를 실시한 결과 12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 93%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아병동 19곳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입원 환자 179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97%였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는 약 16%였습니다. 해당 연구원들은 CDC가 발표한 데이터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연구가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의 효과를 입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12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식품의약국에 5세에서 11세 대상 접종 승인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오늘 뉴욕시 공무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도 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뉴욕시의 기존 백신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백신을 접종하라며 완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무급휴직이라는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뉴욕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1회차 백신을 맞는 공무원들에게는 $500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드블라주 시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70%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완전 의무화한 교사들의 경우 현재 96%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 의료단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를 잃은 청소년도 많은 데다가 인종차별 문제까지 겹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아동청소년 정신과학회, 아동병원협회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과학회 회장 가브리엘 칼센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지역사회에 드리워진 우울, 불안, 트라우마, 자살, 충동 경향 등의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다 기존 인종차별 문제도 맞물리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2010년부터 일상 속 인종차별 여파로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보호자를 1명 이상 잃은 아동이 14만 명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에 악재가 닥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단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연방정부 지원금을 늘리고 원격 진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학교 기반의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세우고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란에다가 운송비 상승과 지연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올해는 상품 부족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도 예년과 같은 대규모 할인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CNN은 많은 상점들이 연말 대목을 맞아 다양한 상품을 비축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면서 올 연말 시즌에는 예년과 같은 대규모 할인을 기대하길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점들은 그들이 보유한 품목이 다 팔리면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품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시스 백화점의 임원들은 지난달 골드만삭스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메이시스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 이미 올해 할인율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아드리안 미첼도 기자회견에서 올해 프로모션 수준은 예년보다 낮았다며 프로모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 질의 최고 재무 책임자 마크 웹도 지난 9월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붕괴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송비 상승과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촉을 줄이고 제품을 제값에 판매함으로써 공급망 압력에 따른 높은 비용을 상쇄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소매 분석가 아이크 보르차우도 이달 보고서에서 9월 소매상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할인 행사를 적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문제를 지적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제조 중단과 항구에서의 선적 지연이 각 브랜드와 소매업체의 재고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공급망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8만 명의 운송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화물 운송업계는 운송기사의 부족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화물운송협회 회장 크리스 스피어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화물 운송업계는 현재 8만 명의 운송기사가 부족하다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6만 1,500명의 운송기사가 부족했던 것보다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스피어 회장은 꽤 큰 폭의 상승이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은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구에 물품들이 적체되고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운송기사가 필요해지고 또 부족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주 7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을 지시한 것에 대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개선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피어 회장은 운송기사들이 미국 경제 상품의 71%를 이동시키지만 이용되는 차는 도로 위의 차량 중 4%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6만 명의 운송기사 부족과 향후 10년 동안 100만 명의 새 운송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사회기반 시설 법안에는 운송 부분에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트럭 운송 산업을 위한 인력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스피어 회장은 젊은 노동자들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핵심 해답이라면서도 내년을 대비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접경 남서부 국경에서 1년 동안 국경 순찰대에 붙잡힌 불법 입국자가 17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지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6만 명이 넘는 중남미 국민들이 미국 이주를 위해 국경을 넘다 순찰대에 잡혀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불법 월경자 규모는 1986년에 169만 명 다음으로 많은 건데 86년의 수치에는 남부뿐 아니라 다른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2012년에서 2020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억류 불법 입국자가 54만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직전 회계연도에 붙잡힌 불법 이주 시도자 수는 이에 3배에 해당됩니다. 이런 급증의 이유로는 결국 반이민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경 폐쇄를 마다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민 시도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이 가장 분명하게 꼽힙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 9개월 동안 130만 명이 순찰대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만 19만 2천 명이 잡혔습니다. 체포된 166만 명을 국적별로 보면 국경을 접한 멕시코 사람이 660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미 북부의 3개국인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가 각각 30만 9천 명, 27만 9천 명, 9만 6천 명씩을 차지했습니다. 붙잡힌 166만 명 가운데 61%는 규정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새도 없이 즉각 추방됐습니다.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관련 법안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맨친 의원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엄격한 소득 수준의 상한을 두자며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 더 나은 재건 관련 법안을 막아서고 있는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엄격한 소득 수준 상한에 따라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맨친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맨친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대폭 축소됩니다. 유급 가족 의료 휴가부터 노인 장애인 돌봄 예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득 수준 상한선이 생기면 수혜자의 규모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엑시오스는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가 맨친 의원이 계속 주장해온 1조 5천억 달러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맨친 의원의 제안은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득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동 빈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입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보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제 대학 학비 면제 같은 정책들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맨친 의원이 2조 달러까지는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야외 식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 식당 시설 구조물들, 특히 보행이나 운전에 방해를 주는 시설물들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8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걸쳐서 야외 식당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받은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식당들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야외 식당 시설물의 경우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 교통국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야외 식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범위는 뉴욕시 전역 마녀 시설물에 이릅니다. 교통국 대변인은 18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이유 등으로 24개의 야외식당 시설을 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 시민들에게 보행이나 운전에 방해를 주는 방치된 야외식당을 발견할 경우 312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당 측 이익단체인 뉴욕시 접객 연맹 측도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표준화된 야외식당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야외식당 시설의 경우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건부는 공중보건서비스단 레빈 차관보를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은 연방정부를 대신해 코로나19 백신 관리와 허리케인 사후 피해 복구 등 공중보건 업무에 주력하는 군조직으로 단장은 6,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4성 제독이 됩니다. 이로써 레빈 차관보는 미 역사상 첫 트랜스젠더 4성 제독인 동시에 첫 여성 4성 제독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벌금 1,450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임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 지속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배제하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 미국 근로자 채용 및 고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정부에 475만 달러를,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최고 9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는 법무부 시민권익부가 관련 사안으로 회수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로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노동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오늘 카일 루나코와 신공항 개항식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자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하와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감소해 관광객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게 주지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를 방문하는 사람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10일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24일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는 한국 관련 문화와 전시, 교육, 체험으로 나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며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를 비롯해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도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의 김치 홍보관이 개설되고 김치 담그기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